거울에는 낯선 여자가 비쳤다. 완벽한 머리 모양을 하고 멋지게 차려입었지만 가장 진한 컨실러로도 가릴 수 없는 다크서클을 가진 여자였다. 나는 드레스의 실크끈을 바로잡았고 천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준비됐어. 복도에서 들려오는 데니스 목소리 역시 차가웠다. 거의 다 됐어? 지퍼 잠그는 것 좀 도와줘. 그는 비싼 향수 냄새와 소외감을 풍기며 침실로 들어왔다. 그의 손가락은 내 등에 거의 닿을락 말락하며 빠르고 사무적으로 지퍼를 따라 움직였다. 어떤 다정함도 어떤 온기도 없이 단지 기계적인 움직임뿐이었다. 그는 완벽한 넥타이 매듭을 고치며 서랍장 쪽으로 물러섰다. 우리는 마치 광고 포스터 속의 커플 같았다. 성공적이고 아름답지만 공허한. 잠깐만 후 그가 돌아섰고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요즘 내가 자기를 그렇게 부르는 것을 싫어했다. 또 뭐야? 이라, 우리 늦었어. 엄마는 손님들이 늦는 것을 싫어하셔. 특히 우리를. 5분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무슨 이야기?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자신의 반영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내가 또 기분이 안 좋다는 것에 대해서. 우린 이미 이걸 겪었잖아. 오늘은 우리 엄마 60번째 생신이야. 미소를 짓고 저녁 내내 유지하도록 해. 그의 말은 마치 작은 유리 조각처럼 따끔거렸다. 마치 미소가 옷장 속 또 하나에 입고 벗을 수 있는 옷가지라도 되는 것처럼. 이건 기분의 문제가 아니야, 데니스. 이건 우리 문제야. 우리 사이에 벽이 있다는 걸 느껴. 그리고 그게 매일 커지고 있어? 병원에 다녀온 후부터 넌 아예 나랑 말도 안 하잖아. 그가 갑자기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악의적인 불빛이 번쩍였다. 내가 너랑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데? 내가 또다시 실패한 이야기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동정의 시선으로 보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만해, 이리나. 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더군다나 지금은? 그럼, 언제? 언제 이야기하고 싶은데 나는 그의 갑옷을 뚫으려고 필사적으로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넌 일에서 돌아오면 노트북에 틀어박히잖아. 주말에는 친구들에게 가버리고. 우린 같은 아파트에 이웃처럼 살고 있어? 서로를 증오하는 이웃. 이런 드라마는 그만둬.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넌 모든 것을 망치는 재능이 있어? 오늘은 우리 엄마의 파티야. 단 하룻밤이라도 내 문제를 잊고 그냥 제대로 행동할 수 없어. 내 문제라니. 그가 내 문제라고 말했다. 마치 이것이 나에게만 관련된 일인 것처럼, 마치 그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조아온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좋아, 데니스. 내가 제대로 행동할게. 그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말 안 듣는 부하에게 명령을 내렸고 마침내 그녀가 따르기로 동의한 것처럼. 그럼 됐어. 가자. 차에 불을 켜 그는 방을 나섰고 나는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여자의 반영과 단둘이 남겨졌다. 나는 손의 떨림을 진정시키려 깊게 숨을 쉬었다. 화장대 위에 작은 핸드백 안에는 휴대폰이 있었다. 배터리 잔량을 확인했다. 100%.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확히 무엇을 위해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차가운 뱀처럼 등골을 타고 오르는 불길한 예감이 있었다. 오늘 저녁은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끝내야만 했다. 일주일 전 벨로소프 박사의 진료실 공기는 짙고 무거웠으며 무균성과 이루지 못한 희망의 냄새가 났다. 우리는 흰 가운을 입은 피곤해 보이는 흰머리의 남자와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그의 테이블 위에는 우리의 성이 적힌 파일이 놓여 있었다. 아직은 우리의 공통된 성인 로마노프가. 아르카디 페트로비치는 안경을 벗고 나를 보았다가 데니스를 보았다. 자, 모든 결과를 받았고 확실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데니스는 팔걸이에 손가락을 두드리며 의자에서 조바심을 내고 있었다. 자꾸 숨기지 마세요, 박사님. 이라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나요?
치료가 가능한가요? 벨루소프 박사는 말을 고르며 잠시 멈췄다. 이리나 벼체슬라보브나는 완전히 건강합니다. 그녀의 수치는 정상입니다. 게다가 그녀의 나이에 비해 훌륭합니다. 문제는 그녀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는 숨을 내쉬었다. 몇 년 동안 내 안에 지고 있던 돌덩이가 약간은 가벼워진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남편을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에게 문제가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가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1년 전에 저를 검사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1년 전에는 경계 수치였습니다. 데니스 키릴로비치 의사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생활 방식을 바꾸고 일부 습관을 버리라고 권고했습니다. 새로운 정액검사 결과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악화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데니스가 목소리를 높였다.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박사는 다시 멈췄다가 말했다. 당신의 수치는 거의 0에 가까운 활동성과 자연 임신과 양립할 수 없는 형태를 보입니다. 간단히 말해 원인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진료실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나는 데니스의 옆모습, 꽉 담은 턱을 바라보았다. 당황, 고통, 절망 등 무엇이든 예상했지만 내가 본 것은 오직 분노였다. 헛소리야. 그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개소리야. 이건 실험실의 실수야. 당신 실험실 직원들은 솜씨 없는 바보들이야. 나는 완전히 건강해. 데니스 키릴로비치, 제발 진정하세요. 의사가 그를 달래려 했다. 실수를 배제하기 위해 2번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일정합니다. 이것은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체외 수정과 세포질 내 정자 주입 옵션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경멸과 비난으로 가득 찬 그가 나에게 던진 시선을 보았다. 마치 내가 결과를 조작한 것처럼, 마치 내가 그의 굴욕의 원인인 것처럼. 그리고 그때 내 손이 외투 주머니 속 휴대폰으로 자동적으로 향했다. 나는 녹음기 아이콘을 눌렀다.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데니스가 박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그리고 나에게 손가락질했다. 이 모든 것이 그녀 때문이야. 나는 항상 그녀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녀의 여성 문제, 그녀의 스트레스 때문이야. 그녀가 나를 지치게 했어? 데니스, 그만해. 이 내가 속삭였다. 나는 건강해. 들려? 건강하다고. 누구에게든 물어봐. 나는 절대 문제가 없었어. 이건 음모야. 그는 문을 쾅 닫고 진료실을 뛰쳐나갔고 벽에 걸린 면허증 액자가 떨어질 뻔했다. 나는 벨루소프 박사를 바라보며 계속 앉아 있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정말 유감입니다. 이리나 벼체슬라보브나. 가장 큰 문제는 의학적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정지 버튼을 눌렀다. 녹음 파일이 저장되었다. 에르미타주 레스토랑의 연회장은 금빛, 크리스탈, 백합향에 잠겨 있었다. 하객은 50여 명 정도였는데 잔나 에두아르도브나의 모든 친척과 필요한 친구들이었다. 음악은 잔잔하게 흐르며 세련된 대화와 잔 부딪히는 소리의 배경을 만들었다. 데니스는 곧바로 관심의 중심이 되었다. 그는 어머니를 껴안고 삼촌들과 악수하고 이모들의 뺨에 입맞춤했다. 그는 그들 중 하나였다. 그는 어머니만큼이나 거의 파티의 주인공이었다. 나는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니며 억지로 친절한 미소를 짓고 내 드레스에 대한 의례적인 칭찬을 받아들였다. 이로치카, 정말 멋져 보여요. 데니스의 사촌이 나를 위아래로 평가하듯 훑어보며 노래하듯 말했다. 하지만 너무 창백해 보이네요. 아픈 건 아니죠.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주인공인 잔나 에두아르도브나는 큐빅이 박힌 라일락색 드레스를 입고 황후 같았다. 그녀는 우리가 준 커다란 흰 장미 꽃다발을 받았지만
아들에게만 시선을 고정했다. 데니스카, 내 아들, 드디어 왔구나. 이라, 들어와서 문 앞에 서 있지 마. 그녀는 나를 안아주지도 않았고 공통 테이블 쪽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저녁 내내 그녀는 나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오직 최소한의 예의가 필요할 때만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의 모든 태도는 너는 여기 이방인이야. 내 아들의 일시적인 부속물일 뿐이야 라고 말하고 있었다. 1시간 후 뜨거운 전체 요리와 첫 번째 건배가 끝나자 데니스가 아버지와 열심히 무언가를 의논하는 동안 그녀가 나에게 다가왔다. 이로치카, 저쪽 끝에 있는 테이블보 바로잡는 것 좀 도와줘. 그녀는 테이블의 먼 쪽 끝을 가리켰다. 그것은 핑계였다. 우리는 꽃장식으로 대부분의 손님에게서 가려진 조용한 구석으로 물러났다. 그녀의 미소는 사라졌고 딱딱하고 사무적인 표정으로 바뀌었다. 너에게 할 말이 있어. 그녀는 서론 없이 시작했다. 데니스와 내 사이가 원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 나는 엄마니까 다 느껴. 잔나 에두아르도브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아니, 지금이 가장 좋은 때야. 그녀가 말을 끊었다. 나는 내 아들이 행복하기를 원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그리고 남자의 행복은 아이들이 있는 완전한 가족이야. 그녀는 아이들이라는 단어를 마치 내 얼굴을 때리는 것처럼 강조해서 발음했다. 우리는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차갑게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비웃었다. 그것은 불쾌하고 뱀 같은 비웃음이었다. 노력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구나. 10년 동안이나? 이라, 내 아들은 가문의 대를 이을 사람이야. 후계자가 필요해. 가문에는 후계자가 필요해. 나는 영원하지 않아. 나는 손주들을 보고 싶어. 너는 똑똑한 아이니 남자가 이것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해. 그는 시들거나 그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다른 여자를 찾을 거야. 이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위협이자 최후 통첩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직설적으로 말했다. 아이를 낳든가 아니면 길을 비켜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잔나 에두아르도브나. 나는 내 안에서 모든 것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우리가 서로 이해해서 기뻐. 그녀는 다시 세련된 미소를 지었고 내 어깨에 없는 주름을 펴는 척했다. 이제 손님들에게 가. 모두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시다못해 먹을 표정 짓지 마. 내 축제를 망치지 마. 그녀는 몸을 돌려 다시 테이블로 유유히 걸어갔고 다시 친절한 주인으로 변했다. 그리고 나는 거대한 꽃다발 뒤에 서서 마치 방금 진흙탕에 처박힌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나는 이 대화가 데니스의 허가를 받은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들의 공동의 잘 계획된 공격이었다. 그리고 나는 다음이 무엇일지 전혀 알지 못했다. 저녁은 정해진 궤도를 따라 흘러갔다. 건배, 선물, 회상. 데니스는 파티의 중심이었다. 그는 웃고 농담하고 어린 시절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를 바라보는 누구도 이 유쾌하고 매력적인 남자가 아침까지만 해도 내 눈을 쳐다보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거대한 3단 케이크가 나왔을 때 사회자는 발표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신 어머니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데니스께 건배사를 부탁드립니다. 데니스는 박수갈채 속에 일어섰다. 그가 마이크를 잡자 홀은 침묵에 잠겼다. 그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기를 기다렸다가 시작했다. 엄마,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울림이었다. 60세라니 엄마를 보면 믿을 수 없어요. 엄마는 항상 나에게 힘, 지혜, 정직함의 모범이었고 지금도 그래요. 그는 잠시 멈추고 홀을 둘러보더니 순간적으로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시선에는 차가운 강철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엄마는 항상 나에게 정직하라고 가르쳤어요. 무엇보다도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무리 쓰라린 진실이라도 말하라고. 그리고 오늘, 엄마의 날에 저는 그 조언을 따르고 싶습니다. 나는 내 안의 모든 것이 쪼그라드는 것을 느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몰랐지만
본능은 위험을 외쳤다. 많은 분들이 저와 이리나가 얼마나 오래 함께 했는지 아실 겁니다. 10년 동안이요. 우리는 많은 것을 겪었고 저는 그녀에게 이 세월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길이 헤어집니다. 그들에게 다른 목표, 다른 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침묵하며 손님들이 그 극적인 순간을 느끼도록 했다. 잔나 에두아르도브나는 숨기려 하지 않는 승리감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제 가장 큰 꿈, 제 삶의 가장 큰 목표는 아이들입니다. 저는 간절히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엄마가 항상 원하셨던 대로 우리 가문의 대를 잇고 싶습니다. 그는 나에게로 돌아섰다. 이제 그는 나만을 바라보았지만 모두를 향해 말하고 있었다. 저의 가장 깊은 유감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리나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 그녀의 불행입니다. 자연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녀는 불임입니다. 마지막 단어를 그는 명확하고 크게 발음하여 이 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듣도록 했다. 그것은 물에 돌이 떨어지듯 침묵 속으로 떨어졌다. 홀이 숨을 들이마셨다. 누군가 맙서사 라고 속삭였다. 나는 움직일 수도 없이 앉아 있었다. 피가 얼굴에서 빠져나갔고 귓속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가 해냈다. 그는 우리 모든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나를 공개적으로 발판 삼아 짓밟았다. 그는 자신의 떠남을 정당화하기 위해 나를 결함있는 불완전한 여자로 만들었다. 우리는 이혼할 겁니다. 그가 희생자의 단호하고 잘 다듬어진 목소리로 끝맺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라에게는 행복을 빌어요. 그리고 엄마에게는 건강을 빌어요. 엄마를 위하여 그는 잔을 들었다. 홀은 몇 초 동안 들은 것을 소화하느라 침묵했고 이내 동정적인 박수로 폭발했다. 하지만 그 박수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잔인한 운명 때문에 불임인 아내를 얻게 된 가엾고 불쌍한 데니스를 위한 것이었다. 연극은 끝났고 막이 내렸다. 하지만 나에게는 가장 무서운 막이 시작되었다. 무대에서 내려온 데니스는 즉시 친척들의 빽빽한 고리에 둘러싸였다. 그들은 그의 어깨를 치고 안아주고 격려의 말을 건넸다. 그는 장례식장의 호라비처럼 조의를 받아들였다. 우리의 가족, 나를 고인으로 지정한 가족의 장례식. 나는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다. 내 주변에는 진공의 공허함이 형성되었다. 사람들은 시선을 피하고 내가 보이지 않는 존재이거나 전염병이라도 되는 것처럼 지나쳐갔다. 여자들은 연민의 시선으로, 남자들은 어딘가 이상한 거의 혐오스러운 호기심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대상, 토론과 가십의 주제가 되었다. 데니스의 사촌 이모인 갈리나가 용기를 내어 나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옆 의자에 앉아 코르발롤과 헤어스프레이 냄새를 풍기며 반지가 잔뜩 낀 통통한 손을 내 어깨에 올려놓았다. 이로치카, 힘내렴, 아가야의 그녀가 속삭였다. 이런 비극이 있을까? 하지만 데니스카를 원망하지 마. 그는 남자잖아. 진짜 남자. 그에게는 대를 이을 사람이 필요해. 그는 고통받았어. 불쌍하게도 몇 년 동안이나 침묵했지. 이 무례함은 용서해 주렴. 이 모든 것이 절망에서 나온 거야? 절망에서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녀가 동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를 정당화하고 나의 불완전함이라는 명목으로 비난을 나에게 전가하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치웠다. 이어서 축제의 주인공인 잔나 에두아르도브나 자신이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슬픔을 표현했지만 눈에는 의기양양한 불빛이 번쩍였다. 그녀는 옆에 서서 희생자의 역할을 즐기고 있는 아들을 껴안고 나를 내려다보았다. 불쌍한 내 아들, 그녀는 주위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 그가 얼마나 오래 침묵하며 고통받았을까? 어떤 짐을 짊어졌을까? 자, 아들아, 이제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옆에 있어.
그녀는 데니스에게서 떨어져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을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아졌지만 그만큼 더 독이 있었다. 이리나, 내 생각엔 내가 가는 게 좋겠다. 너는 더 이상 여기서 환영받지 못해. 내 존재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마. 모두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보이잖아. 그녀는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었다. 그녀가 방금 나를 가족에서 내쫓은 파티에서 나를 쫓아내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내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갑고 울리는 공허함만 있었고 그것은 단단하고 날카로운 분노로 빠르게 채워지고 있었다. 잔나 에두아르도브나,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나 자신의 침착함에 놀라며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정말 더 이상 여기서 할 일이 없어요. 나는 일어섰고 테이블 위에 작은 핸드백을 잡았다. 데니스는 안도감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단순히 무너지고 굴욕당하고 패배한 채로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들 둘 다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작은 핸드백 안에 폭탄이 들어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바로 여기, 지금 폭발시킬 참이었다. 나는 무대로 천천히 걸어갔다. 발걸음마다 관자놀이에 크게 울리는 충격이 전해졌다. 홀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나를 지켜보며 조용해졌다. 이 버려지고 모욕당한 여자가 또 무슨 짓을 할까? 히스테리. 눈물. 데니스는 나의 움직임을 알아차렸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스쳐 지나갔다가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재빨리 내 길을 막으며 손목 바로 위 팔꿈치를 잡았다. 그의 손가락이 내 팔을 파고들었다. 너 뭐 하는 거야? 그가 아무도 듣지 못하도록 내 귓가에 쉿소리를 냈다. 너 미쳤어. 제자리에 앉아. 더 이상 망신당하지 말고. 나는 그의 손을 보았다가 그의 눈을 보았다. 너무 늦었어, 데니스. 무대는 이미 내가 차려놓았잖아. 나는 그냥 내 공연에 뭔가를 더 추가하고 싶을 뿐이야. 이제 내 차례야.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번쩍였다. 그는 내가 무슨 계획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꼈다. 머릿속에는 어제 리타와의 대화가 메아리 쳤다. 데니스가 내일 엄마 생신에서 모든 것을 정리할 것이라고 발표한 직후 나는 그녀에게 전화했었다. 그때는 그가 정확히 어떻게 할지는 몰랐지만 재앙을 느꼈다. 리타, 그가 나를 파괴할 거야. 나는 욕실 바닥에 앉아 전화기에 속삭였다. 그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어? 그가 나를 짓밟을 거고 모두가 그를 동정할 거야. 내가 허락해야만. 그래, 친구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단단하고 명확했다. 너 그 의사와의 대화 녹음했잖아. 녹음했지? 하지만 그건 비열한 짓이잖아. 비열해. 리타는 거의 소리 질렀다. 별표 비열한 것은 그가 너에게 하는 짓이야. 그는 겁쟁이야, 이라.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은 깨끗하게 떠오르려고 너를 익사시키기로 결정한 것만고 미성숙한 소년이라고. 너에게 무기가 있어. 그러니 사용해. 너 아니면 그야. 셋은 없어. 너 아니면 그야. 이 말들이 내가 여전히 마이크 스탠드가 서 있는 작은 무대의 세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귓가에 울렸다. 나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나는 그들을 복종시켰다. 당황한 사회자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나는 몸짓으로 물러나라고 요청했다. 나는 홀을 바라보았다. 공포로 일그러진 얼굴로 얼어붙은 데니스, 승리의 미소가 얼굴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잔나 에두아르도브나, 그리고 호기심과 악의적인 기쁨으로 가득 찬 수십 쌍의 눈이. 죄송합니다. 스피커로 증폭된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고 크게 들렸다. 단 1분만 집중해 주시겠어요? 데니스는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드라마에서 주인공을 조금 착각했을 뿐입니다. 저는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나는 필요한 파일을 찾고 음악을 위해 항상 가지고 다니던 작은 어댑터를 통해 휴대폰을 오디오 시스템에 연결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초가 걸렸다. 홀은 기대감에 얼어붙었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얼어붙은 홀이 들은 첫 번째 소리는 벨루소프 박사의 차분하고 약간 피곤한 목소리였다. 녹음 품질은 완벽했다. 외투 주머니 속의 녹음기가 모든 단어를 포착했다. 이리나 벼체슬라보브나는 완전히 건강합니다. 그녀의 수치는 정상입니다. 게다가 그녀의 나이에 비해 훌륭합니다. 문제는 그녀에게 있지 않습니다. 홀 전체에 낮은 웅성거림이 퍼졌다. 나는 잔나 에두아르도브나의 얼굴이 움찔거리는 것을 보았다. 데니스는 무대로 한 걸음 다가섰지만 그의 아버지가 그의 팔을 잡았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다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높고 갈라지며 분노로 가득 찬 내 남편의 목소리. 그녀에게 문제가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건 실험실의 실수야. 당신 실험실 직원들은 솜씨 없는 바보들이야. 나는 완전히 건강해. 홀의 웅성거림은 어리둥절한 침묵으로 바뀌었다. 손님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데니스가 방금 그린 세상의 그림이 갈라지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다시 의사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데니스의 히스테리를 배경으로 평온의 오아시스였다. 데니스 키릴로비치, 제발 진정하세요. 실수를 배제하기 위해 2번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일정합니다. 당신의 수치는 거의 0에 가까운 활동성과 자연 임신과 양립할 수 없는 형태를 보입니다. 간단히 말해, 원인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침묵은 죽음과 같았고 절대적이었다. 나는 갈리나 이모가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고 데니스의 사촌이 입을 벌리는 것을 보았다. 잔나 에두아르도브나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무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때 녹음은 절정에 달했다. 홀은 동물적인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데니스의 비명으로 가득 찼다. 거짓말이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이 모든 것이 그녀 때문이야. 나는 항상 그녀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녀의 여성 문제, 그녀의 스트레스 때문이야. 그녀가 나를 지치게 했어? 나는 건강해. 들려? 건강하다고. 누구에게든 물어봐. 나는 절대 문제가 없었어. 이건 음모야. 녹음이 끝났다. 몇 초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마치 음악가들조차 숨을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마이크를 입술로 가져갔다. 나는 창백하게 주빈 테이블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잔나 에두아르도브나 온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다. 그것은 메스처럼 침묵을 갈랐다. 저는 당신의 완전히 건강한 아들을 위해 훌륭한 대리모를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유감스럽게도 로마노프 가문의 후계자를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 테니까요. 나는 마이크를 스탠드에 놓았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홀 전체에 메아리 쳤다. 나는 몸을 돌려 무대에서 내려왔다. 아무도 나를 막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나를, 고개를 숙인 데니스를, 그리고 공포와 공개적인 굴욕의 부동의 가면으로 변한 그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그녀의 축제였고 나는 그것을 망치지 않았다. 나는 단지 그녀에게 진실을 선물했을 뿐이다. 반짝이는 포장 속에 담긴 쓰라리고 추악한 진실. 나는 그 죽음 같은 침묵 속에서 무대를 내려왔다. 사람들은 쇠빙선 앞의 물처럼 나 앞에서 갈라졌다. 그들의 얼굴은 충격, 당황, 그리고 일부에게는 숨기지 못하는 악의적인 기쁨이 뒤섞여 있었다. 연극은 예상치 못한 결말을 맞았고 그들은 아직 누구에게 박수를 보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옆을 보지 않고 테이블 사이로 걸어갔다. 내 목표는 문, 출구였다. 나는 시어머니가 앉아있던 테이블을 지나쳤다. 그녀는 멍하니 한 지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기념일은 파괴되었다. 명성과 겉모습 위에 세워진 그녀의 완벽한 세계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 옆에는 데니스가 서 있었다.
그는 나를 올려다보았고 나는 그의 눈에서 분노도 자기 만족도 아닌 순수한 동물적인 공포를 처음으로 보았다. 폭로에 대한 공포. 그는 졌다. 완전히, 그리고 공개적으로 졌다. 나는 그에게 고개조차 끄덕이지 않았다. 그가 재생 버튼을 누른 순간 그는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레스토랑의 무거운 참나무 문이 열렸고 나는 시원한 밤 공기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공기는 신선하고 깨끗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셨다. 도시는 시끄럽게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고 금빛 홀에서 벌어진 작은 드라마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나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리타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몇 통이 떴다. 나는 그녀의 번호를 눌렀다. 그래서 그녀가 인사 없이 즉시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다. 나는 입구에서 벗어나 가로등 아래에 섰다. 하늘에서는 드문드문 게으른 눈송이가 떨어지고 있었다. 끝났어. 왜 내가 대답했다. 목소리는 쉰소리였지만 평온했다. 눈물도 히스테리도 없이 그저 울리는 귀가 먹먹할 정도의 공허함이 내 안에 있었다. 너에게 갈게. 주전자 좀 올려놔 줄래? 주전자. 이라, 나는 지금 샴페인을 올릴 거야. 그녀가 전화기에 소리쳤다. 내가 해냈어. 나는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너는 어때? 괜찮아. 나는 주차된 차의 어두운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2시간 전과 똑같은 여자였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에는 미묘하게 무언가가 변해 있었다. 시달림도 두려움도 사라졌다. 리타, 나는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다. 나 자유로워진 것 같아. 나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핸드백에 넣고 택시를 잡기 위해 거리로 걸어갔다. 나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이혼, 재산 분할 등 뒤에 비난하는 속삭임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내일의 일이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11월의 하늘 아래에서 나는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무게감이 아닌 가벼움을 느꼈다. 그리고 이 끝없이 무서운 저녁 동안 처음으로 나는 미소를 지었다. 진심으로.